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은 후배가 회의에서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며 이건 정말 쉬워요 라고 말할 때, 또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기존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라며 자신만만하게 개선안을 제시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면 선배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직 전내가 난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상황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상유취.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는 뜻으로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뒤에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1세기 중국 한나라 말기였습니다. 강력했던 한 제국도 이때쯤에는 내부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외척들, 즉 황후의 친족들이 조정을 장악하며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왕망이었습니다. 왕망은 황후의 조카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처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황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황족들과 신하들은 왕망의 전횡을 견제하려 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흠이라는 젊은 황족이었죠. 그는 한나라 왕실의 일원으로 뛰어난 재능과 강한 정의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유흠에게는 유방이라는 숙부가 있었습니다. 유방은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 조정의 복잡한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정치가였죠. 그는 조카인 유흠의 재능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의 성급함과 미숙함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망이 또 다른 권력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황실의 권한을 더욱 제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젊은 유흠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흠은 즉시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왕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정면 승부를 통해 왕망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득에 몇몇 젊은 관리들이 동조했고 이들은 곧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흠의 계획은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그는 왕망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밀한지, 그리고 황제조차 왕망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상소문의 내용도 감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상소문이 올라가자마자 왕망은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유흠과 그의 동조자들을 역모 혐의로 몰아붙였고 황제는 왕망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유흠과 그의 동료들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방은 급히 조카를 찾아갔습니다. 유흠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워했지만 숙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방은 조카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입에서 전내가 난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모르는구나. 이것이 바로 구상유취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순간이었습니다. 유방이 사용한 이 말은 단순히 조카의 나이를 비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경험의 부족, 세상의 복잡함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을 모두 포함한 깊이 있는 충고였습니다. 유방이 사용한 구상유취라는 표현은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강렬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는 모습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였고 이를 통해 미숙함과 경험 부족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조정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관리들 사이에서는 젊은 후배들의 성급함을 지적할 때 자주 사용되었죠. 하지만 이 표현이 단순한 나이 차별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나이는 많지만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사용되곤 했거든요. 흥미롭게도 유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숙부의 충고를 깊이 받아들이고 이후 몇 년간 조용히 정치를 관찰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왕망의 정치적 수법을 면밀히 연구하고 다양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했죠. 그리고 몇 년 후 왕망이 결국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신나라를 세웠을 때 유흠은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정면 대결을 선택하는 대신 은밀하게 반왕망 세력을 결집시켰고 결국 왕망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상유치라는 말이 단순히 비하하는 표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단계였고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한서에서는 유방의 이 말을 인용하며 젊은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한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구상유치는 정치적 상황을 넘어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제자들, 장사를 시작하는 젊은 상인들, 심지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까지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공통점은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숙함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구상유치라는 표현이 살아남은 것은 그만큼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젊었고 경험이 부족했으며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내나는 상태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따뜻함입니다. 유방이 조카를 꾸짖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상유치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성장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전내가 난다는 것은 결국 아직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직 전내가 난다고 말한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선배들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한 관찰과 학습을 우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00년 전 한나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성장 과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상유치의 시절을 거쳐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